누굴까요? 보좌진 갑질 논란이 터진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입니다. 민주당 현재 김병기 의원의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시작된 내용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이 터졌습니다. 한때 의원실에 있던 인턴 직원에게 했다는 발언이 충격적인데 그 내용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갑질 논란이 일었고 그 당사자, 당했다고 알려진 인턴 직원은 보름 후에 이 일이 있은 뒤 보름 후에 퇴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계영 대변인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저런 표현들 조금 수위가 높은 표현들입니다. 제가 어제 그 방송을 봤습니다. 근데 소리도 지르시는데요.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 귀가 진짜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감정이 좀 격해 있었는데요. 이겁니다. 자기와 관련된 모니터를 잘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인턴 직원이 그거 관련해서 좀 안 좋은 것만 있을 때만 하는 줄 알고 다 하진 못했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니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근데 저 워딩 중에서 IQ 한 자리 모멸적인 건데 내가 널 죄송합니다. 죽였으면 좋겠다. 이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야, 너 없어졌으면 좋겠어. 너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이런 표현은 있어도 내가 널 죽였으면 좋겠다. 이 표현은 없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의지가 강하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분노를 참을 수 없고 내가 사실상 행동할 수 있음을 겁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주체가 있고 너를 어떻게 하겠다. 굉장히 상위 포지션에서 뭔가 컨트롤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해훈 전 의원이 지명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식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공직을 맡을 만한 사람인가 그런 인물인가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해훈 후보자는요, 이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묻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치훈 대변인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갑질 논란 새롭게 떠올랐는데요. 저 입장 표명도 좀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입장 표명에 저는 상처받은 분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고 추가적으로 더 뭔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들었고요. 이해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사과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당 지지자들에게는 이 내란과 관련된 그 옹호했던 발언에 대해서 아마도 사과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미 수차례 하셨습니다만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도 본인의 저 과거의 저런 폭언 관련돼서도 계속 사과를 하셔야 되고 저 인턴 직원에게도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혹시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그 사과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사과인지 아니면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모면하기 위해 하는 것인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얼만큼 진정성을 보여드릴 수 있는가는 후보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이러면서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해훈 후보자의 의원 시절 좀 저런 과격한 발언이나 이런 얘기들은 국회 여의도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대체 어떤 공천 시스템을 갖고 있길래 저런 그 폭언에 대한 내용을 듣고도 5번이나 공천을 해준 거죠. 5번 공천에서 3번 당선되고 2번 낙선하신 분이거든요.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되돌아볼 시기 아닌가. 저런 시문에 대해서 저희 당은 그 당시엔 다른 당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뭔가 그 당 출신 보좌진 의원들에게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소문을 들었다면은 그런 것들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그런 분들 공천 안 줘야 된다. 지금 주진 의원이 이건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소름 돋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뻔뻔함에 소름이 돋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5번 공천 줬으면서 지금에 와가지고 갑자기 다른 당 지금 다른 정부의 지명자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약간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만약에 이렇게 여의도 정치권에 많이 퍼져 있었다면은 오히려 이건 이번 정부도 검증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혹시 검증을 해서 이 사안이 있었다는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그럼 좀 묵인하고 후보로 지명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아마 그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 내용도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훈 후보자에 관련돼서 갑질 문제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에서 좀 알려진 것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서초구에서 지역 현장으로 있을 때 논란이 돼서 예컨대 지역 당원들 그게 아마 언론에도 그 당시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 대표로 있으면서 그때 논란이 돼가지고 물러난다 뭐 그렇게 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맞춰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 우리 사회 또 특히 여의도 국회 쪽에 이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갑질의 대상이 대개 2030 세대거든요. 청년 세대에 대한 기성 세대의 갑질을 이번에 좀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뭐 국민의힘에서는요 벼르고 있습니다. 이해훈 장관 후보자 송곡 검증하겠다. 장동혁 대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동안 행동으로 말로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청문회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면 뭐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제보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혹시 청문회 과정 굉장히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제보가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장관 후보자로 하면 내부에 뭔가 비리 갖고 있는 것을 내놓기 어렵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의 어떤 보좌진이랄지 당원 입장에서 보면 배신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감 없이 이걸 내놓을 수 있는 이제 상황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해훈 후보자 굉장히 힘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그거야 뭐 아까 우리 보좌관 문제는 인사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건 뭐 청문회에서 다룬다고 생각하고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그거예요. 철학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해훈 후보자가 두 가지 어떤 철학 정체성이 있어서 사실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가려고 하면 180도 변화가 돼야 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옹호론 아니에요? 그거에서 어떻게 본인의 변화된 태도를 보일 것인가 사과는 했지만 네. 그건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진정한 사과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이제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는 어떤 포퓰림 정책, 지역 화폐랄지 그다음에 뭐 민생 소비 쿠폰 이런 거 엄청 비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까지 철학과 정체성을 가지고 반대했던 거 가지고 어떻게 예산처 장관 가가지고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거의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한번 두고 봐야겠죠. 네. 어떻게 보면 한마디만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권으로 갔는데 여기서는 배신자 듣고 낙마할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따로 밝혔었죠. 통합 얘기를 했었는데 이해훈 후보자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